자, 이번 시간 여러분 211페이지. 자, 5번째 보면, 자, 수변전 변압기 용량 산출 있죠? 자, 이 얘기 좀 합시다. 정확히는 여러분 변압기 용량 산출인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여러분 요 세 가지는요, 시설개론시 한다면 관리 실무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요, 제가 웬만하면 많이 외우라고 안 했죠.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웁니다. 세 개는요. 아셨죠? 여타를 불문하고 무조건 외우세요. 자, 수용률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거기 보면 최대 수용 전력 나와 있죠. 나누기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수용률은, 자, 여러분 받아서 사용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수용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설비가, 어떤 전기 설비가, 자, 동시에, 자, 얼만큼 사용되는지 사용되는 정도의 비율을 여러분 수용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니은법. 자, 부등률이 나오죠. 여러분 부등이 뭔 뜻인지 아세요? 안일해, 똑같이 않은 비율이 여러분 부등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부등률은요, 자, 각 부하의 최대, 자, 수용 전력의 합. 자, 나눌 거예요. 합성 최대, 자, 수용 전력으로. 여러분 합성이라는 얘기,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부등률은 절대 여기 뒤에가 곱하기 100이 붙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요 곱하기 100이 있는 걸 여러분 삭제하세요. 아셨죠? 삭제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등률은 여러분 이겁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 예, 자, 발생하는 시각이 시각 또는 그 시간이 다른 정도, 다르다고 그랬죠? 정도를 지금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번. 자, 페이지 212페이지 보면 여러분 부등률이 나오죠? 부하율. 부하율. 자, 부하율과 평균 수용 전력. 자, 나눌 거예요. 최대 수용 전력으로. 자, 얘는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부하율은요, 실제 사용되는, 실제로 사용되는 전력의 양 또는 전력 전개의 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자, 이번엔 여러분 무조건 오늘은 저 세 가지 기본적으로 전기 쪽에서는 암기를 꼭 먼저 해야 돼요. 아셨죠? 제가 암기하라는 것 여러분 물론 몇 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가야 돼요. 시설개론에서 안 나오면 실무에서 나옵니다. 아셨죠? 네.
이게 변압기 용량 산출할 때 세 가지입니다.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여러분 부동률은 이거 곱하기 100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거 빠집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자, 213페이지에 여러분 네 번째 수변전실 설치예요. 자, 여러분 1번 한번 동그라미 1번 한번 봐요.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절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장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기 설비 장비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수변전 설비가. 그래서 절대 계단실로 못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고하면 여러분 천장을 즉 슬라브를 뚫어야 돼요. 그게 문제죠. 두 번째 장비의 배치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높이가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실 가면요 항상 공간이 여유롭게 있어요. 조금 설비를 증설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수변전 관련 설비.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발전기, 축전지,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들은 여러분 그 실 안에 대부분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가능한 이와 인접돼 있으라고 나오죠. 자, 네 번째 수변전실은 여러분 무슨 재료예요? 불연 재료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출입구는 무조건 여러분 가장 열에 강한 건 방화문밖에 없는 거죠. 방화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환기가 잘 돼야 되고 고온 다습한 곳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온도가 높으면 안 좋을까요? 나중에 변압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변압기가 딸리면 특히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 실이 열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서는요 에어컨을 틀어놔요. 근데 모르는 동대표 같은 분들은 보면요 가끔씩 같아 쓸데없는데 에어컨 틀어놨다고. 정말 쓸데없는 거 아니라 정말 중요한 곳이죠. 변압기가 터지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또 변압기가 터지면 우리 돈으로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 값이 그게 절대 전기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여러분들은 저한테 듣는 분들도 나중에 가갖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쓸데없는 데 에어컨 튼다고. 정말 중요한 곳에 에어컨 트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왜 에어컨 틀어야 돼요? 변압기가 여러분 지금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우면 여러분 그 기능을 제대로 못 쳐 잘못 터지니까 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고온 다습한 장소에는 피해야 되면 특히 여러분 왜 다습은 뭐가 문제예요? 습기가 나면 전기에서는 그 큐비클 유로 물방울 한 번만 떨어져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습기가 많은 데는 좀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온 다습한 장소는 피하며 부지런한 경우는 환기 설비, 냉방 또는 제습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건축물 외부로부터 침수 또는 내부의 배관, 누수,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해서. 그래서 전기실은 절대 배관이 안 지나갑니다. 아셨죠? 자, 특히 상부층에 누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상부층에 여러분 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라브로 기본적으로 균일해 가서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도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일곱 번째, 사용부의 중심에 가깝고, 간선의 배선이 용이한 것. 자, 여덟 번째, 용량의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 여러분, 용량을 증설한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변압기를 더 설치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 그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옛날에는 참 그런 공간을 많이 뒀는데 요즘은요,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요즘이 조금 더 불편해요. 아홉 번째, 수전 및 배전 거리를 짧게 하면 그만큼 전송값도 여러분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제적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각종 차단계는 이번 시간 안 합니다. 아셨죠? 차단계 안 해요. 자, 저는요, 어디로 넘어간 218페이지 갑니다. 자, 218페이지 보면 여러분, 제 두 번째 절, 배전, 간선, 분기레우, 배선 공사에서 첫 번째, 배전 방식별 특징 좀 보자고요. 배전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뭐냐면, 자, 거기 배전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단상 2선식, 담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총 몇 가요? 4개.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알 건 1번하고
4번만 갑니다. 자, 뭐가 있어요? 탄상 2선식이에요. 얘는 삼상 4선식이에요. 아셨죠? 우리는 이것만 갑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단상 2선식은요. 여러분, 상이란 건 여러분 이거 우리 전기는요. 교류는 여러분 상을 몇 개로 만드냐면 3개로 만들어요. 아니면 없거나.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상은 기본적으로 상이 없다고 보면 돼. 근데 삼상은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단상 2선식은 이렇게 선이 2가지와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의 전기의 압력을 측정하면요. 몇 볼트가 나오면 220볼트가 나와. 그래서 요즘은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때요? 단상 2선식.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여러분 단상 2선식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전기 배선은. 그러면 단상은 무슨 개념하고 똑같냐? 여러분 혹시 이게 콘센트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제가 어떤 전열기구를 여러분 코드를 꽂을 거예요. 아셨죠? 혹시 이렇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꽂아야 돼요? 또 어려운 거 물어본다. 내가 그쵸?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에 여러분 전기기기를 꽂을 때 플러그를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꽂아요? 아 진짜 이렇게 꽂는다고 또 따라하면 어떡해? 이렇게만 꽂아요? 이렇게도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렇게 꽂아도 되는 거죠? 그게 단상이야.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에요. 상이 없으니까. 근데 삼상 4선식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 교류의 한 사이클은 여러분 원이죠. 이걸 여러분 지금 몇 등분 하냐면 3등분 합니다. 자,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게 R상, S상, T상이라고도 주로 많이 얘기해요. 아셨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은요. 교류에서 상은 3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아셨죠? 최대가. 그래서 상이 몇 개라고요? 3개에서 삼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항상 순서가 R이 오면 그 다음에 S가 오고 그 다음에 T가 오고 그 다음에 R이 와야 되고 항상 이 순서예요. 아셨죠? 그러면 R이 전기가 보내주면 S는 얼마 있다고 보내주면 요 각도가 120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S가 전기를 보내주면 그 다음에 T는요 또 얼마 있다가 120도 있다가 보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T가 오다면 R이 또 다시 오려면 120도 있어야 돼. 이렇게 삼상은요 항상 위치의 상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상차가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위상차. 위상차가 있어. 자, 근데 얘들이 왔다 갔다 바뀌면 절대 안 돼. 바뀌면 안 돼요. 추월 못 해요. 아셨죠? 항상 이 상태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전기선을 여기서 하나 꺼내고,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꺼내 쓰고,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이렇게 꺼내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은요, 삼상 3선식이에요. 선이 몇 개요? 3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선이 몇 개 해야 돼요? 4개, 선이 4선이야 돼. 여러분,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220밖에 못 써. 아셨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삼상 4선식을 쓰는 이유가 뭐냐? 자, 220V와 380V를 여러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게 삼상 4선식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자, 주로 여러분 220은 어떤 용도예요? 일반용. 또는요, 가정용으로 쓴다고요. 자, 380은 동력용 또는요, 산업용으로 써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성공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에서 갖다 뺏었으냐? 여러분, 요 가운데서 갖다 써요. 아셨죠? 근데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빼서 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자, 이걸 이렇게 빼서 요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빼서 맨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기 나름이고, 정확한 건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아셨죠? 아시겠죠? 그게 문제야. 왜 그게 문제냐? 여러분, 우리 교재는 여러분 몇 번째에서 혹시 중성선을 빼간지 아세요? 요 선은 요런 색으로 제가 빼는 게 중성선인데 몇 번째로 뺀 줄 아세요? 우리 교재에서는 219페이지 보면 여러분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두 번째 선이야. 두 번째 선이 여러분 중성선이야. 아셨죠? 근데 저는 이제 중성선을 우리 교재는 두 번째 그랬으니까 저는 세 번째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셨죠? 제가 여기다 여러분 빼서 요렇게 갑시다.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중성선. 자, 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건 여러분 이제 중성선이 다 아닌 것이야. 자, 이게 중성선. 자, 근데 이 중성선이랑 써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얘는요, 이렇게 해서 땅과 표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땅과 닿았다 해서 접지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표시되면 요 선이 접지선이지만 요 선은 중성선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중성선과 여러분 중성선과 다른 선을 하나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220이 만들어져. 무조건. 자, 중성선과 요 선을 연결해서 쓰면 220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선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제가 썼어. 몇 볼트요? 220볼트. 자, 그러면 요 선하고 자, 요 선하고 연결하면 여러분 380볼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자, 얘는 3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요 세 가닥을 써서 가야 여러분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두 개만 연결하면 이 모터가 안 돌아요. 아셨죠? 근데 380은 나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제가 출제 위원이라면 자, 요렇게 날 거야. 자, 요렇게 해놓고 다음 중.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알맞는 전압으로 옳게 나열한 것 요거 찾으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꼭 세 번째 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중성선이. 네 번째로 갈 수도 있고 첫 번째로 갈 수도 있죠. 우리 교재처럼 재수가 좋으면 두 번째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자, 기역번. 자,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역번과 디귿번을 이용해서 자, 전등 전원으로 공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요. 기역번과 디귿번을 연결해서 전등 전원으로 공급한다. 왜요? 220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기역번과 디귿번이 여러분 연결하면 몇 볼트예요? 220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전등 전원 공급이야.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디귿번과 리을번을 연결해서 뭐 할까? 냉장고 전원으로 공급한다. 맞아요? 네. 이런 거라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3상 4선식을 도대체 뭐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게 220과 380을 같이 쓰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아셨죠? 자, 여기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배전반이 있어요. 자, 여기다는 각각의 분전반이 있다고 칩시다. 자, 총 선이 몇 개 올라가야 돼요? 총 선이 몇 개가 필요해요? 몇 개가 필요해요? 4개.
아니 3상 4선식인데 선이 몇 개겠어요? 4개지. 4개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갈 거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요 가정용은 여러분 몇 볼트 해야 돼요? 220. 자,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요 흰색을 제가 중성선이라고 얘기할게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요 중성선은 무조건 여러분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자, 맨 앞에 있는 노란색을 연결해서 쓸게. 그럼 몇 볼트예요? 220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윗집도 여러분 중성선을 무조건 가져와야 돼. 아셨죠? 220을 가져오려면. 자, 그러면 밑에 집에 노란색을 썼으니까 윗집은요. 빨간색 써볼까? 빨간색. 왜? 하나에 몰빵할 필요 없는 거죠. 전기선도 여러분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가져온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 써요? 얘도 220 써요. 자, 그러면 저 윗집도 여러분 중성선이 되려면 무조건 흰색은 가져와야 돼요. 중성선 아셨죠? 중성선은 가져온다고. 자, 이때는 여러분 무슨 선 연결했어요? 요 파란색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죠. 220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20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써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승강기 기계실이 있어요. 아셨죠? 승강기 여러분 모터가 크기 때문에 220 갖고는 여러분 모터가 잘 안 돌아. 몇 볼트가 필요해요? 380의 모터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터하고 연결할 때는 380이 필요하대. 자, 이때는 여러분 무조건 파란색 선 연결해 와야 되고, 자, 여기서 빨간색 선 연결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게 바로 뭐였어요? 3상이 되는 거죠. 3상은 몇 볼트예요? 380 볼트. 그러면 요 밑에가 여러분 급수용 펌프인데 이 펌프도 굉장히 커. 3상 펌프야. 자, 이 펌프 연결하려면 여러분 무슨 색? 파란색.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자, 노란색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노란색. 흰색은 연결하면 왜 안 돼요? 220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중성선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아시겠죠? 네. 이게 기본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아파트 같은 요즘 건물들은 무조건 3상 4선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요 선 이름이 뭐예요? 요 선. 이게 간선이죠? 이게 간선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공급해주는 요 선이 여기서부터 배전반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급해주는 요 선들이 간선이라고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 3상 4선식이 대세예요. 아셨죠? 왜? 이 방식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220페이지 보면 여러분 간선 나와 있죠? 자, 간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간선의 종류만 한번 갑니다. 간선의 종류. 자, 간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나뭇가지식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한문으로 수지상식이라고 하죠. 자, 또한 여러분 개별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여러분 평행식이라고 했었어요. 과거에는 평행식. 요즘은 이제 개별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친 병용식이 있어요. 자. 자, 볼까요? 여러분, 전압 강화란 얘기는 전기 압력이 떨어진 걸 전압 강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뭇가지식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나뭇가지식은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야. 자, 여기가 배전반에서부터, 자, 각각의 여러분, 분전반이 있어요. 자, 분전반이 있으면, 자, 굵은 전선을 보내줘. 자, 굵은 전선을 보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따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나뭇가지 수지상식.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수도로 생각해도 딱 맞다. 여러분 수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 1층하고 2층이 해필 날이 좋다고 이불 빨래 하고 있네. 그때 여러분 4층, 5층에서 여러분 물을 쓰면 어떻게 돼요? 쫄쫄쫄 나오는 거죠. 이게 전압강화예요. 수압이 떨어졌잖아. 자, 그럼 개별식은 자, 이게 여러분 분전반이라고 칩시다. 자, 이게 여러분 배전반이야. 자, 이때는 여러분 전선을 같이 안 써. 너는 너 혼자만, 너는 너 혼자만, 너는 너 혼자만, 너는 너 혼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개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전압강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전압강화 나뭇가지식이 어때요? 커요. 상대적으로 개별식의 전압강화가 작습니다. 자, 사고시 피해 범위. 여러분, 사고시 피해 범위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사고시 피해 범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전의 범위. 따라서 여러분 봐요. 얘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여기서 정전이 됐어. 전원이. 그럼 요 위로는 다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사고시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다, 크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좁죠. 왜요? 끊어진 데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 자, 그러면 설비비는 얘는 전선을 큰 전선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선값이 덜 들어가는 거죠. 설비비가 여러분 자, 저렴합니다. 얘는 비싸질 수밖에 없죠. 자, 건물의 규모는 얘는 자, 너무 대규모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소규모 용도로 많이 쓰는 거고, 자, 개별식이 상대적으로 대규모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나뭇가지식과 개별식의 자, 기본적인 특징들이에요. 자, 그럼 병용식은 기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얘는요, 나뭇가지식과 자, 개별식이 합쳐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이 특징을 다 합쳐버리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교재 여러분이, 자, 220페이지에 나뭇가지식에서 여러분, 니은번 한번 볼까요? 나뭇가지식의 니은번. 자, 부하가 감소됨에 따라 전선의 굵기도 감소된다. 부하가 뭐예요? 사용 또는 사용량, 즉 전기 사용량이 감소되면 여러분 전선을 갖다가 굳이 굵은 걸 넣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전선이 이만한 전선이 가다가 요 얇은 전선이 갈 때는 여러분 요거 이을 때 전기 테이프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전기 테이프를 잊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보완 장치가 뭐예요? 여러분 보완 장치. 여러분 각종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하셨죠. 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올렸다 냈다 하는 차단기 있죠. 즉 대표적인 게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런 걸 설치하라고 여기 있다. 자, 다음에 자, 이게 디귿번이네. 자, 니은번 해야 되는데. 자, 니은번 부하가 감소 때문에 간설의 굵기도 어때요? 굵을 필요가 없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다음에 개별식입니다. 자, 개별식은 자, 뭐 특별하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분전말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갑시다. 분기회라고. 자,
저는 어디 넘어간 여러분 230페이지. 전멸기 갑니다. 아셨죠? 전멸기.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전멸기를 우리가 흔히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냥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타임 스위치죠. 자, 이 타임 스위치는요, 한번 누르면 일정 시간 후에 자, 소등이 되는 스위치가 여러분 타임 스위치죠. 요즘 이런 것도 잘 안 쓰죠. 이것도 우편해. 그래서 주로 여러분 인체 감지형 센서를 다룬 자, 그런 센서를 이용하는 그런 전등을 설치하죠. 뭐 코드 스위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여러분 오토매틱 스위치예요. 자, 오토매틱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해요? 자동 스위치. 자, 그런데요, 이 오토매틱 스위치, 자동 스위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 초도, 즉 밝기에 따라서 점등과 자, 소등이 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가로등 있죠. 가로등 여러분 밤에 되면 여러분 가로등 켜줘야 되는 거죠. 아침 되면 꺼줘야 되는 거죠. 혹시 담당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꺼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도로 쓰는 게 여러분 뭐예요? 오토매틱 스위치. 자, 그래서 가로등이라든지 외등 이런 데 주로 많이 하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여러분 터널 들어가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전조등이 켜지죠. 밖으로 빠져나면 꺼지고 센서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게 여러분 지금 오토매틱 스위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요거 말고 여러분 추가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마그네틱 스위치가 있어요. 마그네틱 스위치. 자, 마그네틱 스위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얘는 전동기, 여러분 모터, 제어용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전동기에다 달아요. 아셨죠? 전동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그것도 일반 전동기가 아니라 여러분 삼상 전동기에 써야 되는 거죠. 삼상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자, 삼상에서 쓰는 요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단상 전동기, 즉 여러분 380V에 쓰는 용도에 쓰는 그 전동기에서 자, 저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작동되면 탁탁 소리 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네 번째 뭐가 나오죠? 네 번째 여기다 좀 써야겠다. 3로 스위치예요. 여러분 3로란 얘기는 길이 세 갈래요. 아셨죠? 세 개나 있다고 해서 3로야.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야. 아니면 복도가 길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로 스위치는 계단실이라든지 자,
긴 복도 같은 데에서 여러분 최소 2개소 이상에서 점등과 자 소등이 가능한 스위치가 여러분 바로 3로 스위치예요. 자, 무슨 일이냐?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요거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자, 제가 2층에 살고 있어. 근데 밤늦게 제가 1층으로 내려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자, 문을 열자마자 그 계단실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반대로 제껴요. 아셨죠? 요 스위치를 반대로 제낀다고. 그러면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내려가요. 아셨죠? 근데 바로 안 오고 제가 한두 시간 있다 올 거야. 그러면 좀 이게 절약 차원에서 좀 아낄까 위해서 여러분 1층에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또 반대로 제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위에서 또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내려온 사람은 요 벽에 붙은 스위치를 또 이쪽으로 제껴버리는 거죠. 반대쪽으로.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도 있죠. 자, 하나, 둘, 총 3개를 해서 뭐라고요? 3로 스위치예요.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긴 복도. 여러분 복도 시작해서 복도 끝이야. 불 켜고 가야 되는 거죠. 학교 같은데. 왜요? 귀신 나오잖아. 거기서 불 켜줘도 나오더라. 네.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여러분 3로 스위치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스위치는요. 봐요. 여기 전원 들어오죠. 여기 전원 들어오는데 이 선 하나를 여러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지. 스위치는요. 양 두 선을 다 띄었다 붙였다 하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혹시 형광등 갈아야 돼. 자, 벽에 있는 스위치 여러분 요거 껐어.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했잖아 내가. 한쪽으로는 들어온다니까요. 이쪽으로는 안 들어와도. 스위치가 있는 쪽은 안 들어와도 반대쪽에는 여러분 전기가 들어와. 그래서 꼭 진짜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거 갈다가 여러분 형광등에서 전기 먹어가지고 그거 떨어지고 막 그러죠. 허리 다쳤네 어쩌졌네 부러졌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아셨죠? 그러면 저거 전기가 여러분 감전이 안 달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분전반을 열면 전등이라고 써 있어요. 아셨죠? 그 전등 스위치를 여러분 내려버리면 전등만 안 들어와요. 아셨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감전될 일 없어요. 그게 가장 사실 안전한 방법이에요. 스위치를 내리는 것보다. 하여튼 자, 이런 스위치가 3로 스위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31페이지예요. 자, 뭐가 나오냐고요? 자동차 충전시설. 아, 진짜. 여러분, 이게 23에 나왔죠? 시설개론이라고. 시설개론은 뭐 하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게 주의사항이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오고, 이거 만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 여러분 주로 시설개론이라고. 근데 이건 법적인 개념이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나와버린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설개론 아무도 못해요. 시설개론 강의하는 분은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죠. 왜요? 법령이잖아. 안 그러면 내가 관계복귀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요. 관계복귀에서도 못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설개론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야 전체 80%밖에 여러분 본 문제야.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못 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문제는 거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에요. 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자, 230V 세 번째, 충전시설 설치 대상 건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보시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그 동그라미 두 번째가 나온 거죠. 자, 아파트 여러분 몇 세대 이상 될 때 여러분 자동차 충전시설 갖추라고요? 500세대. 그 밑에 문제예요. 바로 그게.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점점 얘도 바뀔 거예요. 아셨죠? 왜요? 여러분 요즘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 대세죠? 대세. 그래서 이게 분명히 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500세대니까 조금 있으면 뭐 300세대, 조금 있으면 200세대, 아니면 전체 아파트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를 밀어요? 아니면 수소 자동차를 미는 나라예요? 몰라. 그냥. 제일 좋은 건 여러분 그건 다 신경 안 쓰고 싼 차가 내가 돈 적게 내고 사는 게 좋은 거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수소차를 미는 수소, 그게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해서 수소를 자꾸 밀죠.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그런 그 자동차에 관련된 그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충전시설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얘는 분명히 현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거기에는 과학기술부 같은 데 보면 이거 전기자동차는 과도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이 설치하면 또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이게 쓸데가 없는 거가 되고, 또 너무 적게 하자니 또 전기자동차 또 사는 사람들이 또 원성이 많을 거고, 참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자, 이제 우리 조명 설비에 대해서 좀 볼까요? 조명 설비입니다. 많죠, 전기. 시설료는 이렇게 양이 많죠. 배워야 될 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자, 그래서 자, 페이지 23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조명 설비가 있어요. 자, 조명 설비 여러분 측광량 용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도, 광속, 조도, 휘도. 첫 번째 여러분 뭐가 있어요? 광도, 광속.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헷갈려요. 제가 공부해봐도 이 두 개가 제일 헷갈립니다. 자, 광도의 단위는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CD라고 써요. 이걸 뭐라고 읽냐면 칸델라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광도는 여러분 뭘 얘기하냐? 빛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자, 광속은요. 자, 단위를 뭘로 쓰면 LM이라고 써요. 근데 LM이라고 안 읽고 이걸 루멘이라고 읽어요. 자, 그럼 광속은 뭘 의미하냐? 빛의 양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그게 문제죠? 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전조등은 뭐가 중요할까요? 광도가 중요한 거죠. 빛이 세기가 많아야 여러분 멀리까지 보일 거 아니야. 이 앞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니잖아. 시속 100km 넘는데 이 앞만 보이면 어때요?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밝지만 멀리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광속은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 우리 대문을 잘 비추라고 여러분 외등 가로등을 하나 세워놨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빛의 양이 많아야 주변이 환해지는 거죠. 멀리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조도예요. 이걸 단위를 LX라고 썼는데, 자, 어떤 데는 이걸 럭스라고 쓰고 어떤 데는 룩스라고 있고 그런데 둘 다 똑같아. 하셨죠? 자, 여러분, 자, 조도 한번 볼까요? 얘는 작업면의 밝기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작업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책상 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 잴 때 여러분 책상 위에서 빛의 밝기를 재면 여러분 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요 조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자, 휘도가 나오죠. 여러분 휘도를 다른 말로 눈부심이라고 하죠. 단위는 NIT 해서 이것을 여러분 니트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휘도는요, 단위 면적당 자, 단위 면적당 자, 빛의 밝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위 면적당 빛이 밝다는 얘기는 나한테 눈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휘도, 자, 눈부심이 큰 건 요 반사돼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 두 개가 어렵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그랬죠? 자, 조금만 공부하다면 얘가 칸델라 썼는지 얘가 루멘 썼는지 이게 헷갈려. 하셨죠? 그래서 저는요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광도 이렇게 읽었어요. 아셨죠? 뭐라고 읽었다고요? 광도 이렇게 읽었다고요. 아셨죠? 여러분 중요한 거 뭐예요? 요거 단위 여러분 요거 약호 여러분 연결된 게 여러분 틀린 거 이렇게 고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도는 뭐라고요? 광도 이렇게 읽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조명률. 자, 조명률인데 여러분 거기에 동그라미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명률에 영향을 주는 반사율 중 천장과 벽의 영향이 특히 크다. 자, 천장이 높을수록 반사율의 영향이 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직접 조명 괜찮겠지만 간접으로 여러분 튕겨서 나오는 이 빛들은 벽이나 천장에 반사를 안 시켜버리면 그만큼 빛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조명률이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천장이나 벽에 빛을 반사시키려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통이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에 연색성이 나오네요. 연색성. 자, 연색성. 자, 연색성과 연색 지수인데요. 자, 연색성의 정의가 뭔지 한번 읽어나 볼게요. 제가 한번 갑니다. 자, 물체가 광원에 의해서 조명될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을 같은 색의 온도의 표준 가온과 비교하여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연색성이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좋은 얘기죠? 여러분 연색성을 할 때 여러분 요 기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 태양이야. 햇빛이라고. 여러분 연색성은요. 여러분 태양의 빛과 자, 같으면 여러분 연색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색 구분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램프 밑에서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 그 색감까지 여러분 느꼈는데 이게 햇볕에 가니까 그 색감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는 여러분 좀 파란색인데 딱 밖에 나가보니까 이 파란색이 아주 진한 파란색으로 보여. 그러면 그 광원은요 그 색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램프들은요 연색성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연색성이 가장 좋은 가장 우수한 여러분 인공 광원은요 태양은 빼고 여러분 기준이 태양이라고 하셨죠?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백열전구였어. 그 다음에 할로겐이었고. 여러분 할로겐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여러분 얘가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국부 조명할 때 쓰는 거죠. 어디 가서 많이 보셨어요? 요 할로겐. 여러분 미술관이나 전시장 가면 요 국부 조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요 할로겐이에요. 요 두 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죠.
얘는 여러분 전류를 마찰시켜서 여러분 이 전류에 열로 빛을 내는 거죠. 여러분 태양도 지금 타고 있는 그 열과 빛이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비슷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술관이라 같은 데 가면 요걸 많이 쓰잖아요. 옷집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할 때. 이걸 여러분 괜히만 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요? 연색성이 좋아서. 그러면 사실 잘못된 게 여러분 승강기 안에는 젤을 갖다 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승강기에 왜 달어? 거기서 뭐 패션쇼 할 거예요? 뭐 그림책 볼 거예요? 승강기에서. 승강기 여러분 연색성이 중요한 게 밝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다른 거야 그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좋으려면 여러분 연색성이 좋은 램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색을 사는 게 좋아요? 무슨 색 램프를 사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주황색이 아니라니까? 뭔 뜻이에요? 몰라. 뭔 뜻인지도 몰라. 주황색이 오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셨죠? 이게 주자가 낮 주자야. 낮의 빛의 색깔. 뭔 색이에요? 햇빛 색깔. 아셨죠? 주광색이란 말 뜻은 햇빛 색깔이야. 낮 주자. 낮의 빛의 낮빛은 뭔데요? 햇빛이지. 태양빛이지. 아 진짜 누가 이렇게 썼는지 진짜 그냥 햇빛색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오해도 안 하고 우리가 잘 알아먹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연색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색의 구분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요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요것들이. 그래서 옛날에 한복이나 포목점에 가면 무조건 백일종구 많이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한복집에 갔는데 한복을 맞췄다? 거기서는 좋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프리딩딩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뭐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기성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일종구 옛날에 많이 썼을 수밖에. 아셨죠?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만 좀 확인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네.